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어떤 건가 하면은 기술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노트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무엇을 보고 공부할 거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하시면은 학원에서 교재가 나오고 학원 나름의 어떤 그 강의 교재가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 각종 참고문헌이라든가 이런 거 구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변에 먼저 합격하시는 분 서브노트 한 권 정도는 또 이렇게 구해놓고 참고하실 필요도 있겠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학습 자료는 국가 건설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 건설 기준 들어가시면은 KDS 설계 기준, KCS, 시방서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그 외에 또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자료를 구독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노트 정리하는 요령은 또 두고두고 한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시공의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시공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험을 해봤으면 가장 좋고,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배경들이 지금 제가 감량하고 있는 현장의 보강토 옹벽 시공 과정입니다. 저희 현장에는 보강토 옹벽이 약 한 12m 높이로 3단으로 이렇게 보강토 옹벽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보강토 옹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신다면 가장 좋고, 경험 못 한다면 구글 등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시공 전경 사진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이나 그 공법의 원리나 그 이론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각종 참고 문헌을 구입을 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건설 기준이나 시방서 등을 찾으셔가지고 보강토 옹벽 관련 설계 기준하고 시방서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멋진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희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보강토 옹벽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거 우리 현장에 보강토 옹벽을 하고 있는 전경이고, 지금 보시는 이분들은 뭡니까? 여기에 나중에 이제 보강토 옹벽 상단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건물 집안에 대한 뭡니까? 평판 제하 시험하고 있는 전경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들은 우리 현장의 담당 시공사 담당 직원들입니다. 담당 직원들이 지금 평판 제하 시험이 아니고, 평판 제하 시험 맞죠? 평판 제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전경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보강토 옹벽 올라갔던 그 자리에 제일 하부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부 기초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칩니다. 기초 콘크리트를 이런 식으로 치죠. 이쪽에도 이렇게 보강토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초 콘크리트를 제일 먼저 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모래를 살짝 깔고 이렇게 레벨을 잡고 평탄하게 한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보강 블록을 이렇게 포설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 보강 블록을 포설을 하고, 지금 첫 번째 보강 블록을 이렇게 실을 놓고 이렇게 포설을 하고 있죠. 이렇게 포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강 블록을 이렇게 포설을 하죠. 포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쇠석 있죠. 쇠석을 이렇게 먼저 깔아줍니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 요게 보강토 옹벽 단면도로 하면은 보강 블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구조검토에 따라 가지고 안정성 개선을 하고, 하부에는 보강 블록 두 개마다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 자, 올라가면은 이제 보강블록 한 3개마다 보강 그리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일정 구역만큼 요 구역만큼은 쇠석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쇠석을 이렇게 넣어주죠. 요건 뭡니까? 배수층이죠. 배수층. 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배수층을 깔아주고, 이 안쪽에는 뭡니까? 흙을 넣어가지고 잘 다져줍니다. 흙을 다짐을 하게 되죠. 요런 요령으로 이제, 쇠석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섬유 보강 그리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섬유 보강 그리드를 이렇게 포스를 합니다. 자, 요거 다 다지고 나면은 요 그리드를 이렇게 펼 겁니다. 쭉 펴가지고 토공 정리를 해서 다진 상태에서 쭉 펴가지고 이 보강 그리드를 포스를 합니다. 보강 그리드 이제 포스라는 전경이죠. 요거는 뭔가 하면은 계속 올라가면 수직으로 여기 배수공을 만들어 줍니다. 배수공. 수직으로 배수공을 설치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 하부에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로 물을 이렇게 배수할 겁니다. 그런 전경들이죠. 자, 그리고 보강 그리드 위에도 이제 다시 보강 블록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보강 그리드가 이렇게 물려 있죠. 그 위에다가 보강 블록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뭡니까? 쇠석을 가득 채워주죠. 쇠석. 그래서 이 부분은 뭐죠? 배수 역할을 합니다. 배수공 역할을 하죠. 배수 역할을 해주는 쇠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포스를 해서 잘 다져줍니다. 자, 안쪽에는 이렇게 25톤 진동 롤러로 다져주고, 이 가장자리에는 소형 진동 롤러로 이렇게 다져줍니다. 그래서 지금 덜밀도 시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보신 것처럼 보강블록 근처에는 뭡니까? 이렇게 소형 롤러로 다져준다. 그리고 안쪽에는 뭡니까? 25톤 진동 롤러로 다져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이제 보강 그리드를 이렇게 포스를 하는 과정이죠. 보강 그리드를 여기다가 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포스를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올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강 그리드가 이렇게 포설이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강 그리드 상세 사진이죠. 그리고 나서 흙을 넣고 이런 25톤 진동 롤러로 아주 잘 다져줘야 됩니다. 자, 그런 전경들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드론으로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꽤나 많이 올라왔죠. 일단 보강블록 옹벽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구조 계산에 따라 가지고 위쪽에는 보강 블록 한 3개마다 보강 그리드 한 층씩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단 보강 옹벽이 올라왔고,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2단 보강 옹벽이 올라오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또 덜밀도 시험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단, 2단, 3단까지 올라갑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저입니다. 제 모습을 우리 직원들이 뒤에서 찍었네요. 제가 현장 검측을 나가서 사진 찍는 모습을 뒤에서 누가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과정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5톤 진동 롤러로 다지고, 자, 보시면은 열심히 다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보강 그리드 포스를 하는 그 상체 사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지금 건축 구조물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는 건축 구조물에다 앙카를 박아가지고 이 앙카에다가 이 그리드를 고정할 겁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3단 보강 블록 옹벽이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시공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초하고 보강 블록 쌓고 그리드 깔고 쇠석 넣고 흙 넣고 다져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현장 경험을 했다면은 실제 이제 보강동백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냐, 그것만 잠깐 짚어보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보강동벽이 여러분들이 시공 과정을 뭐 봤다든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강동벽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자, 우리가 보강동벽에서 어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강동벽에서 공부할 게 엄청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집안에 보강동벽을 시공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죠? 이렇게 콘크리트로 기초를 합니다. 콘크리트 기초를 하죠. 이런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뭐죠? 보강 블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강 블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이 보강 블록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계략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보강 블록 모양이 계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통상 요게 500mm 정도 되고요. 요 폭이 약 한 4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요 높이가 250m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부에는 타업을 많이 받으니까 한 2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 여기다가 뭘 넣습니까? 쇠석을 넣는다 그랬죠. 쇠석을 넣어가지고 배수 처리를 합니다. 배수층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죠? 뒤처음을 합니다. 뒤처음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강 그리드를 포설을 합니다. 보강 그리드 포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보강 블록 이렇게 올립니다. 뭐 좀 더 분 곳으로 갈수록 3개 정도 올리고, 여기에다가 쇠석을 넣고, 그 다음에 토사 뒤처음을 하고, 여기에다가 또 보강 그리드를 또 설치를 하고, 또 보강 블록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시공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 이 보강동벽의 구성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뭐였죠? 기초를 한다. 두 번째, 전면의 보강 블럭이 있죠. 보강 블럭이 있고, 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보강 그리드가 있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뒤처음토. 다섯 번째, 배수 처리가 있습니다. 배수. 이런 게 보강동벽의 큰 구성 요소이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초는 뭐 단순합니다. 콘크리트를 하는 거고. 자, 보강블록은 공장 제품이죠. 공장 제품이니까 요거는 규격에 따라 가지고 외부에 어떤 시험을 보내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드도 공장 제품입니다. 요것도 어떻습니까? 공장 제품이기 때문에 외부에 시험을 보냅니다. 자,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요거죠. 뒤처음토. 자, 그래서 뒤처음토의 다진 기준은 어떻습니까? 뭐 일반 다진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자, 95% 이상 다진다. 요거 중요하죠. 95% 이상 들밀도 시험에서 다져준다. 중요한 것은 이 뒤처음토죠. 자, 이 뒤처음토의 입도 기준, 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80mm를 쓸 수도 있고요, 40mm를 쓸 수도 있고, 19mm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뒤첨터의 최대 입경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19mm인 경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입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보강 그리드의 RFID라는 값이 있습니다. 섬유 보강제의 강도 감소 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입도가 크면 클수록 강도 감소 계수가 커지면서 보강 그리드의 강도 값이 적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재료가 만약에 40mm다. 우리 현장에 도저히 안 되겠다. 80mm까지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80mm로 가면 갈수록 강도 감소 계수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보강 그리드의 어떤 자재를 더 좋은 걸로, 더 강한 걸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보강 그리드도 뭐 강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토목 섬유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토목 섬유도 뭡니까? 강성 그리드가 있고 연성 그리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연성 그리드를 사용하는 추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뒤첨터의 최대 입경에 따라 가지고 보강 그리드의 자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구조 계산하신 설계자가 40mm 입도 기준으로 보강 그리드를 설계를 했는데, 우리 현장에는 80mm를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80mm를 꼭 쓰고 싶다면은 다시 구조 계산하신 분한테 우리는 현장에서 최대 사이즈 80mm까지 써야 되니까, 그때에 해당되는 보강 그리드를 다시 선정해서 구조 계산을 해 주시오 해서 구조 계산을 새로 하고, 거기에 맞도록 보강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현장에 있는 80mm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자, 뒤첨터의 최대 입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짐 관리, 다짐도 95% 이상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게 보강동벽의 시공 차원에서의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보강 그리드가 포설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토합이 받습니다. 이렇게 토합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토합의 분포가 이런 형태로 토합의 분포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형이 많이 생기고, 이 부분에 변형이 좀 적게 생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생기겠죠. 그래서, 자, 보강 그리드 있는 주변에는 뭡니까? 이 보강 그리드의 마찰력 때문에 토합의 분포가 변형이 덜 생기죠. 이 안쪽은 변형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 여기에 생기는 변형들을 또는 토합의 분포를 이 보강 그리드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응력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력전이, 또는 하중전이란 말도 씁니다. 하중전이, 응력전이, 로드 트랜스퍼, 스트레스 트랜스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력전이에 의해서 이 보강토 옹벽의 토합이나 응력들이 보강제로 옮겨가서 보강제가 이 응력들을 커버해주는, 분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한마디로 아칭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칭 이펙트. 그래서 이건 뭐죠? 결국은 이런 응력 전이한 아칭 이펙트는 보강토 옹벽의 원리이죠. 보강토 옹벽이 존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까지 좀 공부를 하면 좋고, 그 외에 이제 이 보강토 옹벽이 위에서 선형을 보면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죠.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곡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뒤첨토 구간이라면 이렇게 코나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시공이 아주 까다롭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섬유 보강제의 강도 감소 계수, 이것도 용어 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공 이야기. 물론 배수공도 이런 세석 배수층만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중간에 토목 섬유로 배수 기능이 있는 토목 섬유를 포설해서 이런 식으로 배수층을 형성하는 공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강통 옹백에 대한 키 포인트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공 경험을 했다면은 이런 어떤 그 보강통 옹백의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개념도 공부를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뭐 기존의 기술사 교재 또는 뭐 다른 나라의 서론도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국가건설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 국가건설기준에 들어가 보시면은 KDS라 그래서 설계 기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강통 옹백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강통 옹백에 대한 설계 기준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KCS, 시방서, 보강통 옹백 관련 시방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해서 이 보강통 옹백에 대해서 완벽 공부를 하시면은 보강통 옹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내용을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러한 보강통 옹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나면 나중에 제가 이 보강통 옹백도 하나하나씩 뭐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치가 있으면은 경험치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경험치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각종 이러한 시공 사례 사진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간접 경험을 하고, 자, 진짜 노트 정리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건설 기준에 KDS, 보강통 옹백에 대한 설계 기준, 그 다음에 KCS, 보강통 옹백에 대한 시방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은 보강통 옹백에 대해서 멋진 노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약자를 만들어 가지고 암기도 하고 요약도 하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준 거 아무리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한마디로 기술사 공부하는 요령이다. 힘들죠? 이거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준 거 찾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준 뭐 서문노트 찾고 뭐 요약노트 찾고 특수 비법 찾고 뭐 하는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보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파악을 해가면서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면 누구보다 더 좋은 노트를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답안지에 적었을 때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졌다면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 합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합격 못하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상한 방법, 기법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두고두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